네, 감사합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 마을미디어 사업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신청하시게 될 직접 지원 사업 외에 간접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공고에 나갔던 내용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시게 되면 다양한 지원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 좀 설명드리면, 마을미디어 활동가 학교라고 해서 찾아가는 마을미디어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요.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강사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받은 것 외에 복합형, 매체형 지원 받으신 것 외에 추가로 이제 교육도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보수 교육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을미디어 대중특강은 센터에서, 장소가 센터예요. 센터에서 이제 공고를 여는 거고요. 세 번째 활동가 학교는 강사라든지 마을미디어 강사라든지 마을미디어 운영자라든지 이런 실무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미디어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 마을미디어 같은 정기적으로 이제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웃더말, 웃고 떠들고 말하자고 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자랑 대회를 한 달째 다양한 주제로 이제 행사를 하니까 안내 나갈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선후배 단체 서로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마을미디어 사업이 올해 벌써 이제 6년차, 7년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갭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참여하신 2012년, 13년부터 참여하신 선배들과 새로 오시는 분들 서로 간에 이제 컨설팅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업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워크숍을 또 저희가 매년 8월에 1박 2일로 진행을 또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 마을미디어 축제인데요. 12월에 이제 시상식하고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마을라디오 공개 방송을 작년에 저희가 못했는데요. 올해는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각 단체 제작하시는 그 콘텐츠들을 이제 유통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 센터에서 하는데,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을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마을미디어 온오프라인 콘텐츠 유통망을 좀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마을미디어 리뷰단도 운영해 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인쇄매체,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도서관 같은 곳에 이제 좀 많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받아보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저희 뉴스레터 마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센터의 중요한 정보들이라든지 좀 아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이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구독 안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꼭 구독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리플렛이나 영상, 그리고 대중교통 광고, 모바일 광고 이런 것들, 이제 마을미디어 전체를, 그리고 마을미디어 중에 어떤 특정 단체를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의 좀 중점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거점형이 4곳으로 늘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신문과 영상 매체가 기존 마을미디어에 조금 약한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활성화하는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마을미디어 콘텐츠들의 유통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서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현금이 아니라 공동체 자원이라는 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자료집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간접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자료집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지고 계신 자료집 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보시면서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대조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형, 매체형, 아이템형, 거점형 해서 총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이제 사업 기간을 좀 늘렸어요. 12월 16일까지로 돼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30일까지로 했는데 올해 사업이 좀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12월 16일까지로 좀 보름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거점형인데요. 거점형은 또 이제 2가지로 나뉘어져요. 컨설팅 지원형, 시설 장비 지원형 이렇게 해서 2가지로 나눠지는데
컨설팅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권역 안에서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신규 단체를 인큐베이팅 해낸다거나 기존 단체를 더 잘 할 수 있게끔 컨설팅 해드린다거나 그런 역할인 거고, 시설 및 장비 지원형은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거죠. 네,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면서 그 컨설팅형이 하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 및 장비 지원형이 이제 금액이 제일 크고요.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거점형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마포 FM에서 마포, 은평, 서대문, 영등포구 4개구를 전체 번역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일을 했었고, 성북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이제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과 성북마을 TV라고 하는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형인데요. 복합형은 이제 복합이다 하면 뭐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은 복합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에 나와 있지만 교육 플러스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통 10차시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 그룹에 정해진 참여자 15명, 최소 15명을 모집을 하셔가지고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쭉 끌고 나간 다음에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그 활동이라는 게 동아리를 구성을 한달지, 매체를 만들어서 이제 콘텐츠를 정비로 제작을 한달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뭐 하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선생님 복합형 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금액은 이제 500에서 700까지 할 수 있고요. 7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올해 이제 28곳을 신청받을 예정이에요.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미디어 기본 이해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게 말미디어 교육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테크닉 교육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미디어의 어떤 가치, 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 센터에서 저도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 강의를 이제 나가서 그런 것들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주민들이 이제 말미디어의 가치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이 사업을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작년에 그 양천구 신정 3동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복합형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영상까지 합쳐서 12차시 교육을 받으시고 주민내거리라고 이제 라디오 방송국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강동구에 마을담이라고 하는 신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이제 취재라든지 사진 찍기라든지 그런 교육을 10차시 동안 진행을 하시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잡지 이제 참가 준비호를 만드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플러스 활동을 복합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매체형하고 아이템형인데요. 매체형은 이제 매체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 매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 여기 좀 제한이 있어요. 2년 이상 마을미디어 활동을 한 단체를 우선 선정해요. 근데 이게 꼭 마을미디어 사업을 지원받은 것만 치는 건 아니고, 마을미디어 사업에 이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는 활동을 했다면 그것도 카운트해요. 그리고 지원액은 이제 제일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맥시멈 1,300만 원까지 하고 28곳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템형은 이제 제일 큰 차이가 금액이 제일 작아요. 200만 원. 근데 이제 그 200만, 우리는 뭐 큰 것 필요 없고 단기적으로 프로젝트 짧은 거 할 거야 라고 하시면 200만 원으로도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미디어 프로젝트에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매체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용산구 용산 FM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발행을 하죠. 공개 방송도 하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이제 인쇄 매체도 있는데 은평구에 은평시민신문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격주, 정기적이죠. 격주로 발행을 해요, 신문을. 그리고 아이템형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제일 좀 이해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뭐 아이템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마을에서 영화제를 일회성으로 한달지,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신문을 한 호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한번 내봤달지, 이런 거를 저희가 아이템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은 신규 단체인데
우린 이미 다 역량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어. 우리가 한번 한호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복합형 안 하고 그냥 아이템형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그 예산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제일 좀 중요하고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네, 중간에 잠깐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요 자료는 어디냐면 뒤에 56쪽에 가보시면요. 56쪽에 2018년 말미대 활성화 사업 집행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좀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글자가 혹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이제 크게 바뀐 내용을 제가 좀 먼저 좀 설명을 몇 가지 드리면은, 아까 제가 자부담 공동체 자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기존의 자부담은 이제 현금만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100만 원이다 하면 이제 그 돈을 넣어놓고 쓰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공동체 자원 재능 기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 제안자는 인건비를 받을 수 없는데 대표 제안자가 2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 그럼 20만 원을 자부담을 썼다고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증빙을 보조금하고 똑같이 했었는데 좀 간소화했어요. 그래서 영수증까지는 안 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행보증보험을 기존의 매체형이나 거점형 같이 좀 돈이 큰 단위에서는 아마 이행보증보험 다 가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내여비, 택시비를 쓰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 된대요. 네,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고 시외 여비는 보조금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 제안자에 대한 지급 부분인데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를 이제 예외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딱 예외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 중 한 사람에 한해서 일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강사비, 회의비, 원고료 이런 거를 예외를 인정받아서 우리가 대표 제안자에게 주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외가 아예 없는 대신에 한 사람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대표 제안자를 뿌리실 때, 계획서 쓰실 때 네,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은 크게 비목이 활동비, 업무 추진비, 사업 운영비 이렇게 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먼저 활동비를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운영 담당자, 실무 책임자한테 가는 돈이에요. 시간당 10,000원씩. 그리고 14시간 이내 주당. 이 이상 할 수 없고, 주당 14시간 이내, 그러니까 이제 월 한 60만 원 정도로 책정이 가능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대표 제안자 및 단체인 직원, 실무 책임자 포함해서 한 명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이 비목 중에 퍼센테이지 제한이 있는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 업무 추진비인데요. 전체 사업비의 15%만 쓸 수 있고, 업무 추진비가 뭐야? 라고 하시면 대표 제안자가 쓰는 돈이에요. 대표 제안자들이, 그러니까 이 우리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간식이 아니라 대표 제안자분들끼리 회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뭐 오늘 수업 어땠다, 다음 수업 어떻게 하지, 이렇게 회의를 하실 수가 이제 그때 들어가는 뭐 식비 다과비라든지, 그런 이제 대표 제안자가 이 사업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을 업무 추진비라고 해요. 뭐 A4도 살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돈이고요. 역시 이제 시내여비는 자부담으로 돼 있고, 다음은 이제 사업 운영비인데, 사업 운영비가 되게 세부적으로 항목이 많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에만 봐도 굉장히 다양하게 홍보 인쇄비부터 다양하죠. 먼저 이제 인건비성 경비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활동비성 경비야, 활동비성 경비. 이제 강사비, 회의비, 원고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마을 공동체 사업하고 기준이 동일해요. 주강사는 1시간 20만 원, 보조강사는 2시간에 20만 원, 보조강사는 2시간에 8만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원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A4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장에 12,000원. 네. 회의비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면 10만 원, 그거 넘어가면 15만 원. 이렇게 딱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 제안자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고, 원고료, 강사비 이런 거 받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운영비에서 식비 및 다과비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먹는 거에만 쓰지 않게 이제 규정을 좀 정해놨는데 20%까지만 이제 식비 다과비를 책정할 수 있는 거. 돈이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사실 20%도 많으실 거예요. 네. 식비는 한 사람 기준 8,000원, 다과비는 3,000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 임차료, 홍보 인쇄비, 교육비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하신 비목을 쓰실 수가 있고, 우리가 쓰려는 돈이 여기 없어라고 하시면 일단은 기타에 편성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선정된 이후에 저희 센터와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단 뭐 질문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선거가 곧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선정단체 간 다음에 또 다시 안내를 드릴 거지만 홍보물에 서울시는 안 넣는 걸로 저희 센터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능한 좀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센터장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이거 왜 하는지 그 취지를 좀 살려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마감 시간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벌써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홈페이지에 미리 회원 가입을 해놔야 돼요. 6시 마감인데 5시 반에 전화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다 써놓고도 너무 아깝게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강조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4개 유형과 거점형, 복합형, 매체형, 아이템형 4개 유형과 이제 집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이제 해보신 분은 뭐 알겠네 하시겠지만 사실 처음 보시면 이게 다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 자료집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보시고도 오늘 저 의문이 안 풀리는 부분은 센터로 전화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66페이지에 자료집 66페이지에 저희가 또 예시안을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매체형, 복합형, 아이템형 각 유형별로 돈을 어떻게 다른 단체들은 짜는지를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약간 너무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바로 적어 놓은 건데 보시면은 그 이제 자부담이 기본적으로는 10%인데 그 말미디어 사업 올해 5년째다 하면 20%, 6년째다 하면 30%, 이제 간혹 7년째가 있으시거든요. 7년째는 40%를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을 우리가 이만큼 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정산했는데 못했다. 그러면 이제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목표치를 정했으면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만큼 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행사를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선정단체 간 다음에 강사 워크숍, 네트워크 행사, 축제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를 이제 8월, 12월에 내게 돼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 실행 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임의로 바꿔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를 좀 자주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랑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8페이지 4번 서류 제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접수 기간이 지금 다음 주 목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신청을 못해요. 공고 내용만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금이고 금요일 6시에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는 사업 제안서, 모임 소개서, 이력서 이런 각종 증인데요. 이제 주민 모임은 이제 뭐 이런 단체 등록증은 필요 없으시고 이 중에 이제 사업 제안서랑 모임 소개서는 이미 양식이 다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유형별로 다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제 이력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자기 양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서울마을.org 저희 여기에 접속하는 방법도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우리는 그거 못하니까 이메일로 하겠어. 이거는 안 돼요.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정을 좀 보시면은요, 요 앞에 일정을 좀 보시면은요, 자 4월 6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6시에 마감을 하고 면접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저희가 올해 이제
곳을 뽑는데 경쟁률이 보통 한 2대1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40곳을 이제 면접을 사흘 풀타임을 볼 텐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체형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화요일 일단 시간 좀 비워주시고, 복합형 수요일, 거점 아이템형 목요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6일날 오후 6시에 마감을 하면 그 심사 시간표를 다 짤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다 전화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뭐 화요일 오전 10시에 와주시면 좋겠어요.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날 저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일정이 있어요 하면 이제 변경 가능합니다. 조율해서. 그리고 이제 2차 심사가 있는데 그 올해 이제 처음 도입이 된 건데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걸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오실 필요가 없고요. 네, 그래서 1차 면접 때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제 면접 2차 심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바로 안 뜨는 거죠. 4월 20일 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면접 보시고도 이제 일주일 이상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공모 이후에 이제 선정이 됐다. 공모 이후의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4월 마지막 주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이렇게 각기 하루는 오후, 하루는 이제 주말 오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잡았고요. 선정단체 간담회 때 이제 각종 이제 협약과 관련한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반드시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지금 사업이 좀 많이 늦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이제 완성되시는 곳부터 협약하고 바로 사업 들어가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유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의사항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혹시나 이제 중간에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하면 반환이 됩니다.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준은 구체적인 지출이나 정산 방법과 관련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기준에 따라 주셔야 되고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모두 회수 조치합니다. 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했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했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때, 중간 평가 결과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고 판단될 때, 이럴 때는 이제 회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그 양식 파일이 다 다르거든요. 거점형, 복합형, 매체형, 아이템형별로. 그래서 그 자기 단체에 맞는 양식을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내용을 만약 이걸 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시게끔, 확인하게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공고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서울마을.org고요. 네, 서울마을.org고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하라고 되어 있죠. 회원가입이 나는 이미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겠죠. 근데 비밀번호는 사전에 좀 확인해놔야겠죠. 접수 30분 전에 비밀번호 몰라서 막 확인하고 이러시면 안 되겠죠. 회원가입을 안 했다.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각종 동의를 하고 휴대폰 인증을 받아야 돼요. 까다롭죠?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돼요. 지금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회원가입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회원가입을 꼭 해놓으시고, 회원가입돼 있으신 분은 비번을 꼭 알아놓으세요. 네. 이게 시간이 꽤 걸려서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설명드려요. 홈페이지 이제 공지사항에 가서 이런 공고문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신청과 접수는 지원 사업에 가시면 신청 및 접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떠 있는 건 이제 2017년 사업이지만 지금도 들어가면 2018년 말미에 사업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안 되고 모집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서류를 다운받죠. 우리가 복합형이다. 복합형 서류를 다운을 받죠. 그래서 이제 빨간 네모 안에 지금 보이시죠? 신청하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각종 이런저런 내용을 쓰게 돼 있어요. 뭐 단체면 그 단체와 관련한 사항, 주민 모임이면 그 대표자들 3인에 관련한 사항, 뭐 주소를 집 주소를 넣어라, 뭐 이런 각종 쓸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내용을 쭉 기입을 한 후에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깨알 정보인데 단체 등록증을 단체의 경우에 첨부하게 되는데 이게 PDF가 안 돼요. 그래서 막판에 또 이거를 JPG로 만들고 또 이게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PDF는 안 되니까 미리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첨부 파일은 여기 밑에서 하시면 되는데 또 전화가 많이 오는 게 파일 첨부를 하는 칸이 없다
라고 이제 많이 전화를 주시는데, 여기 이제 파란 네모 안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더하기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을 하면은 파일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 접수를 했다 그러면 이 위쪽에 마이 페이지 있죠. 여기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드리면은 이제 신청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청 가능하고,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 봤을 때 접수 대기나 수정 필요 상태다. 그럼 내가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직 시간 좀 남았는데 파일을 좀 수정을 했어. 좀 더 보완을 했어. 하면 이제 파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 첨부는 이제 너무 20메가까지만 가능해요. 뭐 사진 자료를 너무 많이 넣었다거나 하면 안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인데 그때는 이제 접수자가 많아서 이게 사이트가 다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좋은 사업 계획서를 써 놓으시고 좀 안타깝게 못 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전 컨설팅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열린 컨설팅이라는 걸 하거든요. 아마 그 온라인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때 이제 동작 FM, 강사 FM, 와보숑 또 사늘의 문화학교에서 만든 담따 잡지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사례 같은 걸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제 저희 사업 담당자들하고 Q&A 테이블을 또 하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그 나눠드린 그 자료집 사이에 간지로 리플렛이 나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확인해 보시고 많이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처음 참여하시는 단체분들한테는 꼭 좀 컨설팅을 받으셔라.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단체에 맞는 예를 들면 유형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대표자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좀 제안 드릴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자료들도 많이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좀 센터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각종 이제 정보를 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02-3141-6390으로 주시면 이제 낭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예요. 전화를 많이 주시고요. 네, 또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도 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센터로 전화 주시는 게 더 편리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카톡에 플러스 친구를 만들었는데 마을미디어 검색창에 쓰시면 서울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뜨거든요. 그래서 친구 추가하시고 이제 거기서도 각종 문의를 남길 수가 있어요. 뭐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각 이제 담당을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복합형이나 아이템형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한 단체가 여러 유형의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점형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른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점형도 신청하고 매체형도 신청하고 이거는 되는데 다른 뭐 매체형도 신청하고 복합형도 신청하고 이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거점형과 매체형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선정은 하나만 되겠죠. 네. 그리고 강사나 미디어 전문가를 섭외하기 어려울 때는 저희 센터에 이제 전화를 주시면 그 지역과 매체에 맞는 분을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그 이제 주소지와 관련한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해당 지역에 꼭 거주하지 않아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또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꼭 집이 서울이 아니어도 생활 번역이 직장이 서울이다 이렇게 하시면 신청 가능하세요. 근데 그 마을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주소가 서울시밖에 없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 주소를 쓰라고 돼 있는데 경기도를 써야 되는데 경기도가 없다 이렇게 전화하시지 마시고 그냥 회사가 있는 뭐 서울시 중구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원 예산이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공고문에 나간 거는 뭐 500만 원, 700만 원, 1000에서 1500만 원 이렇게 좀 범위를 두고 내놨잖아요. 그래서 최저와 최고를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신청을 하시고 이제 심사가 진행되면은 이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심사위원이 판단되면 깎일 수가 있어요. 네.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항목별 예산 제한 아까 말씀드렸죠. 업무 추진비 그 대표 제안자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15%까지만 쓸 수 있고 식비 다가비는 20%까지만 쓸 수 있고 대표 제안자 한 명에 한해서 일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회의비, 원고비, 강사료는 절대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세부 내역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에 이제 필요성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마을미디어 기본 이해교육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